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동 아프리카 사막에서 일했던 우리의 많은 근로자들. 모래바람이 불 때는 정말 모래가 씹히는 밥을 먹었고,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 머리에서 모래 알들이 우수수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처음 리비아 갔을 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서 10몇 년을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놓은 분들 아닙니까? 모래 폭풍이 불면은 방 안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외등이 이렇게 있으면 뭐 꼭 눈 오듯이 그렇게 모래가 날아갑니다. 사실 그럴 때 이제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뭐 모래밥을 먹었느니 뭐 그게 이제 사실이 그런 날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집안을 아무리 이걸 잘 막아놔도 어디서 날라 들어오는지 모래가 날라 들어와요. 내가 갔더니 한 3일 있다가 그게 부는데 나 이제 여기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몇 달이나 견딜지, 이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20년 살았어요.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 20년간 근무한 정장덕 전 리비아 본부장의 회고다. 그의 회고처럼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리비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였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현장을 탈출하려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왜? 발자국 소리. 바닥이 컨테이너잖아. 조용히. 알았어.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아름답냐. 그것도 잠시뿐이야. 한낮 기온이 50도에 살인적인 샌드플라이에 숨 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는 현장 소장에 여긴 사람이 일할 곳이 못 돼. 그나저나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까지는 어떻게 가지? 일단 여기서 몰래 시내까지 가서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돼. 자, 빨리 가자고. 이른 새벽 2명의 근로자가 공사 현장을 빠져나갔다. 열악한 공사 현장 환경과 현장 소장과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트리폴리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한편 그 시간 공사 현장 사무실이다. 현장 소장은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 회장님. 내가 미국에서 프라이스 브라더스 측을 접촉했어요. 어떻게든 설계 도면은 시간 안에 도착이 되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나 상황이 워낙에 유동적이라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무조건 공사 일정대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에 현장 인력 2명이 빠져나갔답니다. 예? 트리폴리로 간다고 하면서 갔답니다. 아니, 왜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귀국한다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트리폴리까지는 어떻게 간답니까? 일단 시내로 나가서요. 거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갔답니다. 여기서 차로 출발하면 어쩌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어요. 내가 트리폴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트리폴리예요?
지금요? 예. 현장을 이탈한 두 사람을 찾기 위해 현장 소장이 출발했다. 현장 간부 한 명도 동행을 했다. 소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찾으러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트리폴리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분명히 현장 문제를 얘기할 텐데 회사 문제는 회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귀국을 한다고 해도 회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인데요. 왜요? 분명히 계약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했는지 먼저 그것부터 따져볼 겁니다. 뭡니까, 소장님? 미안합니다. 잠깐 내려보세요. 예. 와디로군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군요. 두 사람의 눈앞에는 와디가 펼쳐져 있었다. 와디는 마른 계곡이라는 뜻의 아랍어다. 급히 달리느라 와디를 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다시 출발합시다. 소장님 잠시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질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찾아가서 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다.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고 나오면 서로 그런 일이 있다 손 쳐도 그건 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가 편히 일할 곳입니까? 빠듯한 공사 일정에 모래 폭풍에 샌드플라이까지. 여기서 일하다 보면 누구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누구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도 그래서 간 걸 겁니다. 저 운전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리비아 대사관에다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를 이해할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두 사람은 트리폴리에 있는 주 리비아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소장님, 저기 아니, 우리 현장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이봐요! 김영! 정영! 아니, 소장님! 어떻게 여길...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 밥 안 먹었죠? 어디 가서 일단 뜨거운 스프라도 좀 먹고 얘기합시다. 두 사람은 근처 가게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한국 대사관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온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너무 일을 몰아붙여서 그게 힘들어서 온 겁니까? 말씀을 하셔야... 소장님. 예. 예. 두 가지 답니다. 회사가 인정사정 없이 너무 몰아붙여서 일도 힘들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동아건설 일로 왔지만 대한민국 공사이기도 합니다. 시간 안에 맞춰야 돼요. 그러다 현장 근로자들 다 죽겠다니까요. 곧 보충 인원이 올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한 요구를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보십시오.
이때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겉옷을 훌렁 벗고 등을 보였다. 햇볕에 입은 화상으로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 한낮 기온이 50도입니다. 옷을 입었어도 햇볕 아래에서 오래 일하면 화상을 입어요. 이런데 별파리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이게 쫓아도 징그럽게 달라붙어요. 이런 의무시라도 가셔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날 이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면요, 정말 돈도 싫고 다 싫습니다. 예? 다 큰 성인 남자가 일이 힘들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면 정말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던 것일까요? 예전에 독일에 일하러 갔던 광부들은요, 탄광 안에서 슈텐펠이라는 쇠기둥을 부여안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일했던 우리 건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래가 반이 섞인 밥을 먹으면서 살갗을 때리는 모래 폭풍을 맞으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들들, 우리 시대 남편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뭐라 더 할 말이 없이 숙연해지는 얘기죠. (1983년의) 경제 성장률은 9.5%였다. 그러나 1984년에 들어서 경기는 다시 식어갔고 이러한 추세는 1985년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몇몇 건설사 대표들이 청와대 조찬에 초대됐다. 내가 물가 하나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래, 이 동화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잘 진척되고 있어요? 노력 중입니다. 문제는 자신감이 넘치더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요즘같이 수출도 안 되고 경기가 가라앉을 때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카카. 경제기획원에서 말이요. 요즘 이 청와대 수출 보고하러 들어오는 거 이게 서른 미련 납니다. 예? 수출 실제가 안 좋으면 이 대통령이 인상국이고 앉아 있는데 이 겁난다 이거지 뭐. 가깝게 좋은 보고를 올리지 못하는 게 송구스러워서 그러는 거겠죠.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거를 어느 대통령이 특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물을 좀 많이 지어주세요.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 부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고 단지 투자를 좀 늘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1984년 4월 정부가 허가해준 건축 허가 면적은 135만 평이다. 이는 당시까지로는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건축 경기에 불을 지펴 경제를 달아오르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제조업으로까지 옮겨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실한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하시는 분이 어디 누구 언론사를 치네요? 예? 요즘 신문이고 방송이고 경기 부양하라 난리던데. 안 됩니다. 겨우 잡아놓은 물가가 무너진다니까, 신병현 부총리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 말 잘했더구만. 경기는 회복 중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부양은 안 돼요. 그러나 카카, 제조업 쪽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기다려보시오.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예. 국내 분위기는 그랬다. 그런데 운이 좋았던 것일까? 국제금리와 달러값, 유가가 함께 떨어지는 1986년의 삼저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